집을 내놓은 지 6개월, 심지어 1년이 지나도 문의 한 통 못 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마포, 반포 같은 한강변 아파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는 한강변 아파트면 무조건 대박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지금은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서울 부동산 시장을 낱낱이 파헤치고 현명한 투자 전략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강변 아파트, 한때는 부동산 시장의 불패라고 불렸죠. 특히 반포 아파트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의 비밀은 단순히 한강뷰가 아닙니다. 주변 인프라, 그러니까 학군, 교통, 쇼핑몰, 병원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핵심입니다. 반포의 경우 강남권 최고의 학군과 고속터미널 상권, 편리한 교통이 가격을 떠받치고 있죠. 반면 마포나 여의도 같은 한강변 아파트는 최근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투자자 중 한 분은 마포 한강변 아파트를 1년째 내놓고 있는데 문의조차 없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한강변 아파트가 예전처럼 무조건 오르는 자산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서울의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서울의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노원, 도봉, 강북구, 일명 노도강 지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재건축 아파트에 웃돈을 얹어 사려던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가격이 수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권의 신축이나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면 강남에서도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도강 지역의 하락 거래는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사례를 통해 노도강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9단지는 마들역 출구 바로 옆, 교통이 매우 편리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49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7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4월 4억 7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5억 선이 무너지며 재건축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 방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37년 전 설계 당시 자동차 보유 가구가 적었기 때문이죠. 다음은 노원구 중계동의 중앙하이츠입니다. 상계역 바로 옆 초중고 도보거리, 주거 환경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8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2월 6억 4천만 원까지 하락하면서 1억 8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역 접근성과 학군 덕분에 주거 선호도가 높았지만 하락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25년 4월 기준 9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2021년 상승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매수 심리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매수자 우위 지수는 45로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45라는 지수는 매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떨어질까요?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입니다. 부동산은 대출로 커진 시장입니다. 대출이 줄면 집을 살 사람이 줄고 결국 가격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빨리 팔아야 한다며 호가를 낮추는 경우와 2021년 고점까지 기다리겠다며 호가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멈춘 상황이 길어지면 강남과 마용성 같은 고가 아파트도 하락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집값은 매수자 경쟁으로 오르는 법인데 경쟁자가 없으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권은 여전히 높은 호가를 유지하지만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한강뷰, 그리고 주변 인프라와 브랜드 파워입니다. 하지만 노도강 같은 저가 지역부터 가격이 하락하면 결국 강남도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연결고리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노원에서 아파트를 판 돈으로 강남의 저가 아파트를 사려던 수요가 줄면 강남 저가 단지의 가격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러면 고가 단지로의 연쇄 효과가 나타나겠죠. 강남 불패라는 믿음이 있지만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혼자 버틸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하락 사례를 보겠습니다.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신동아 1단지입니다. 도봉구 최대 재건축 단지로 3,169가구입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전용 70타입 매물이 6억 8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25년 4월 4억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8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교통은 다소 불편하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있었던 단지라 하락폭이 더 충격적입니다. 39년 차 노후 아파트라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재건축 호재도 더 이상 가격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노도강 지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라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은 심리가 좌우한다고 하죠. 지금 매도자들이 호가를 더 크게 내리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고점에 대한 환상입니다. 7억에 팔렸던 걸 5억에 팔 수는 없다는 심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 변화에 대한 기대입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규제가 사라질 거라는 기대감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만 버티면 다시 급등할 거라 믿고 호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대출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대출로 커진 시장이지만 과도한 대출은 위험합니다. 월 소득과 지출을 따져 감당 가능한 선에서 대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금리가 높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금 무리한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또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아니라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교통, 학군, 상권이 좋은 곳은 황금성이 높아 나중에 팔 때도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노원역 주변 아파트는 학군과 교통 덕분에 수요가 높지만 주차 문제 같은 단점을 잘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 아파트가 비싸다고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분양가가 높더라도 입지와 인프라가 뒷받침된다면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엔드라는 이름만 내세운 소규모 단지는 분양 후 하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강남의 한 동짜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안 팔려서 후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서울의 호가가 높은 이유는 2021년의 고점을 잊지 못하거나 시장이 곧 회복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하향 안정화로 가고 있습니다. 매물이 9만 개나 쌓이고 거래가 40% 줄었다는 건 시장의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큰 전환점에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 대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노도강에서 금매를 잡아볼지, 강남 저점을 기다릴지, 아니면 관망할 건지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